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또 욕먹을게요. 네. 이제 익숙합니다. 네. 난 내 오른만 해야 네. 내 마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 그러면 나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네.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영상 찍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 보기 싫은 사람 보지 마세요. 네. 이번 영상은요, 부정선거 방지가 보수의 승리의 키포인트. 네. 사전투표 절대 금지예요. 네. 지금 한 가지 제가 이 원고에는 없는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네. 황교안 씨 출마한다고 했나요? 안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출마 안 한 한덕수 총리도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네. 그쵸? 네, 그렇죠. 황교안 씨 얘기는 언론에서 빠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가 부방대라고 그래서 부정선거 방지 대책위원회 그걸 맡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아주 언론에서는 그분에 대한 여론조사도 발표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그분이 나와서 대통령 되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게 지금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발표하고요. 그에 따른 그 더불어 탄핵당의 탄핵소추 발의와 네.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부정선거, 정확히 표현하자면 선거 시 개표 부정 사태예요, 이게. 네. 예? 그가 그런 것이 개표 부정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라갔고 그동안 모르고 속았던 많은 국민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죠. 네. 그래서 개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개몽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 탄핵당이 계엄의 실패 시에는 이때다 싶어서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탄핵할 것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서 국민들을 계몽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불사르면서 무지몽매한 국민들에게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되어 오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부정선거의 심각성과 더불어 탄핵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남발과 절대 다수의 의석수를 무기로 한 국정운영 방해를 온 국민에게 네. 그 한 몸 불사르면서 알린 계몽군주였던 거예요. 지난 미국 대선도요, 부정선거에 힘입어 갖고 그 무능한 노인네 조 바이든이 네. 트럼프를, 그러니까 지지난 선거입니다. 그렇죠. 투표에서 이기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그 당시에 이겼어요. 네. 근데 개표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되어 갖고 미국 대통령 행세를 하였던 겁니다. 네. 그걸 참칭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예? 대통령 행세를 가짜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개표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 선거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고 폭넓게 부정선거, 즉 개표 시 부정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봅니다. 네. 황교안 전 국무총리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박주현 변호사, 그 다음에 이용돈 PD, 네. 이런 분들이 머리에 미사일 맞고 치매 걸려갖고 부정선거를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부정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공영방송에서 수학적 통계와 근거를 토대로 파헤치는 방송을 한 이용돈 PD 등이 과연 치매에 걸리거나 과대 망상증에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네. 부정선거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와 후원 아래 네. 행해져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행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현재의 선거관리 시스템에서는 계속적으로 행해질 것이고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행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러한 부정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표 부정으로 인해서 유권자의 민의가 조작으로 왜곡돼 갖고 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유중국, 다시 말해 대만식의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즉 투표는 당일 소재지 투표만 허락하고요. 네. 사전투표제는 폐지하며 개표는 오직 당일 무이동 공개 수표로만 당일 무이동 공개 수개표로만 진행을 하고요. 전자개표를 금지하고 그 집계와 발표는 투표소별로 네. 공개하고 전산으로 그걸 합산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저 2020년 4.15 총선 후에 사전투표용지가 삼립방 박스에 보관돼가지고 이렇게 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 유권자가 투표한 그거를 삼립방 박스에다가 그걸 담아서 관리,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골자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현장 투표만 실시해갖고요. 네.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100% 수개표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가족회사처럼 친인척을 무단으로 채용하고 선거인 명부와 그 서버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현재의 네. 선관위의 베일에 가린 운영 실태 하에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투표함의 이동 금지와 그리고 투표함도요 다 안에 들여다보이게 아크릴, 플라스틱 네. 투명한 거로 해야 된다고 봐요. 당일 현장 100% 수개표만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네. 민의의 조작,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나라가요 부정선거로 공산화된다면 저도 무당일을 계속할 수 없을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방 뜨는 거예요. 네. 개표에서의 조작으로 인해서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 진다면 이것이 어찌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소련에 초대 서기장을 지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네. 웃기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2020년 행해진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그 당시 범여권 정당이 18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확히 180석을 확보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신기가 출중하신 박수무당이신 것 같아요. 신내림 안 하셨나 싶어요. 나보고 다음 선거에서 몇 석을 어느 정당이 얻을까 나 못 맞춰요.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저보다 한 두 수 위에요 그분이. 네. 그는 신기가 충만한 박수무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총선 개표가 완료되고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네. 방송에 비춰진 이낙연, 이해찬 등의 원내 지도부의 얼굴이 왜 밝지 못하고 어둡침침했을까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이 K-팝과 싸이의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 등 문화예술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해갔고요. 외화를 획득하고 한류 열풍을 일으킨 것은 여러모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위 선양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부정선거 시비로 유혈 사태를 빚은 아프리카의 콩고공화국의 한국산 전자개표기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성남에 있는 모 인쇄 공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콩고공화국에서는 2018년 선거 부정 시비로 큰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나라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투표용지를 한국에서 인쇄해서 납품을 넣고 그 개표를 하는 전자개표기를 한국에서 수출했어요. 이제 부정선거까지도 수출한다 이겁니다. 국위선양을 참 그렇게 해요. 네. 이는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류 열풍이다 이거예요. 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 부정선거 시스템의 종주국으로 등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을 할게요. 네.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시진핑 권력이 위태위태하다. 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어요. 경제적으로 그러고 결국 제도 예전에 몇 년 전에 예언했지만 중국은 한 6, 7개, 8개 그렇게 나라로 분열이 될 거예요. 갈기갈기 네. 찢겨질 겁니다.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이 무력화가 되면 우리나라 민주당 정권 창출도 앞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